자, 12장 내용은 예외 처리 기능인데요. exception handling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조금 전 자료 추상화처럼 예외 처리 기능이 각 언어에서 어떻게 구현되는지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PL1, Ada, C++, Java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네요. 그러면 왜 이 네 가지 언어에 대해서만 설명을 하고 왜 다른 언어, 파이썬이라든지 이거 설명 안 하냐면 C라든지 그 C나 파이썬은 예외 처리 기능을 잘 지원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외 처리 기능을 잘 지원하고 있는 대표적인 언어 4개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하려고 하는 거죠. 먼저 이제 예외 처리 기능을 고급 언어에서 지원을 한다면 이제 어떻게 지원해야 되는지에 대한 개념적인 건데요. 먼저 프로시저는 이제 C 언어 중심으로 하면 함수죠. 함수가 종료될 때 종료하는 방법이 3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의도적으로 종료하는 경우. 함수 실행하다가 return문을 만나면 종료하게 되죠. 또 어떤 경우에는 goTo문에 의해서 종료할 수 있는 경우도 있어요. 언어에 따라서. 첫 번째 방법이고요. 두 번째 방법은 시스템 인터럽트가 발생한 경우에 종료가 되는 경우죠. 어떤 overflow, underflow 에러가 났다든지 또 배열의 첨자 range, 첨자 범위 에러가 났다든지 이런 경우에 이제 시스템에 의해서 종료가 되는 거고요. 세 번째 경우에는 드물게 발생되는 경우지만 특수한 조건을 만났을 때 종료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end of file을 만나면 종료를 한다든지 에러를 만나면 종료한다든지 이런 경우들이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서 관심 있는 것은 예외 처리에 관심 있는 것은 어떤 end of file이라든지 또는 overflow 등등의 에러가 발생했을 때 그때 이제 프로그램이 비정상적으로 종료되기가 쉬운데 그러니까 초기의 고급 언어들은 이런 경우에 프로그램이 죽는다고 하죠. 또는 segmentation fault가 발생하고 죽기도 하고요. 이렇게 프로그램이 죽는 문제가 이제 매우 심각한 문제를 발생을 해요. 그래서 이 어떤 프로그램이 죽지 않는 프로그램을 어떠한 예외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또는 에러가 발생하더라도 죽지 않는 프로그램을 실행을 해야지. 그래서 그 부분이 매우 중요한 이유가 요즘 웹 서버처럼 홈쇼핑이라든지 이런 경우에 1년 365일 하루 종일 24시간 365일 죽지 않고 계속 서버가 이렇게 실행되고 있어야 되는데 서버 프로그램이 근데 죽어버리면은 매우 난감한 일이 발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예기치 않았던 상황으로 종료 조건이 발생하더라도 그 종료 조건에 발생하는 함수가 있겠죠. 그 종료 조건이 발생하는 에러가 발생하는 오버플로우 에러가 발생하는 또는 배열의 첨자가 마이너스라든지 맥스 레인지를 벗어났다든지 이런 일이 발생하더라도 그 함수만 정상적으로 종료를 하고 다른 일을 계속해서 할 수 있도록 이런 방법이 예외 처리인 거죠. 그래서 이제 조금 전 얘기한 것처럼 예외 처리에 제어가 불가능한 언어, 초기의 고급 언어들이 있었고요. 이제 PL1, Ada 등 이렇게 이제 훨씬 발전된 언어들, 요즘 최신 언어들은 이런 예외 처리 기능들이 잘 되어 있어요. 특히 이제 자바의 경우에 그 웹서버가 1년 365일 죽지 않고 작동하는 웹서버 프로그램을 개발했을 때 죽지 않는 프로그램을 작성하는데 매우 편리하게 이렇게 예외 처리 기능을 제공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예외라고 하는 것은 뭐 에러하고 조금 다를 수도 있어요. 여기는 오류가 책에서 아니라고 했는데 오류도 포함을 해요. 그래서 예외라는 것은 2가지 경우가 있거든요. 에러인 경우도 있고요. 이제 초기의 예외 처리 방법에서는 하드웨어에서 또는 운영체제에서 인터럽트 루틴을 사용하는 그런 방식이었죠. 즉 어떤 내가 실행 중인 프로그램이 세그멘테이션 폴트 또는 오버플로우 에러가 발생해서 죽더라도 운영체제가 죽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그 프로그램만 죽고 다른 프로그램들, 운영체제는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이게 이제 하드웨어 또는 운영체제에서 처리하는 예외 처리 방식이었고요. 여기서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요즘은 이제 운영체제가 매우 안정적으로 잘 디버깅이 되어 있어서 그런 일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데, 예전에 1, 20년 전에 그 운영체제에 버그가 많이 포함되어 있는 이런 경우에는 아래 한글을 실행하다가 윈도우 자체가 운영체제 자체가 죽어버리는, 그래서 이제 그 당시 사람들은 그 공포의 블루 스크린이라는 말을 쓰기도 했었는데, 혹시 여러분들도 옛날에 그런 윈도우 사용하다가 공포의 블루 스크린을 당한 적이 있는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운영체제에서 예외 처리를 제대로 못하고 시스템 자체가 죽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했었는데, 그건 이제 운영체제가 버그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그리고 왜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냐면요. 예를 들어서 이제 내가 어떤 프로그램을 실행하다가 아리안글이라고 예를 들면 특정 회사 제품 좀 그러네요. 어쨌든 아리안글이든 MS 오피스든 그런 프로그램을 사용하다가 비정상적인 그 에러가 발생을 하게 되면, 그럼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그 프로그램이 메인 메모리를 사용하고 있잖아요. 메인 메모리에서 사용자 영역의 그 메모리만 사용을 해야 되는데, 잘못해서 시스템 영역, 즉 운영체제가 램의 앞부분에 올라와 있을 텐데 그 포인터를 통해서 C 언어 프로그램이라면 그 운영체제 부분의 값을 변경한다든지 이런 일들이 발생하는 일들도 있어요. 또는 이제 그 실행 중인 프로그램이 큰 배열을 통해서 많은 그 메모리를 사용하고 있었는데 비정상적으로 종료됨으로 인해서 메모리가 런타임 스택이나 또는 힙 영역으로 반환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 프로그램이 죽어버리면, 그러면 이제 운영체제에서는 그 메모리가 이미 그 죽은 프로그램이 점유하고 있는 걸로 간주가 되어서, 그래서 이제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어쨌든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요. 따라서 이제 요즘에는 운영체제도 안정화되어 있고, 또 이제 우리가 C++, Java라든지 최신 언어들은 예외 처리 기능을 고급 언어 자체에서 지원을 하기 때문에 죽지 않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그런 것들이 편리해졌던 거죠. 예, 이게 이제 예외 처리 관련된 거고요. 예외 처리는, 예외라는 것은 이제 정상적으로 프로그램을 실행하다가 비정상적인 경우가 발생했기 때문에, 그러면 이 비정상적인 경우에 어떻게 할 거냐의 문제예요. 어떻게 할 거냐 문제가 각 케이스마다 다를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오버플로우 또는 언더플로우 에러가 났을 때, 또 다른 경우로 나눗셈에서 0으로 나누었을 때, 이런 등등의 여러 가지 유형들이 있는데, 또 이제 입출력에서 파일을 읽어오는데 그 파일을 read 할 수 없는, read 불가능한 거였다든지, 또는 하드디스크가 깨져서 깨진 파일을 읽으려고 했다든지, 또 파일을 write 할 때도 write 퍼미션이 없어서 write를 할 수가 없다든지, 또는 하드디스크를 모두 다 사용이 끝나서 더 이상 저장 공간이 없어서 write를 할 수가 없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형태의 예외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각 유형마다 이제 거기에 해당하는 그런 처리를 하고 다시 돌아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invoke라고 하는 것은 예외가 발생했을 때 P라는 프로시저, 즉 P라는 함수를 사용하다 실행 중에 예외가 발생하는 것을 invoke라고 한 거고요. 그러면 이제 어떤 파일을 읽지 못하는 이런 예외가 발생했다. 뭐 옛날에는 이런 경우에 죽었었는데요. 죽지 않고 그런 경우에는 그 부분을 스킵하고 뭐 다른 일을 하도록 이렇게 예외 처리 루틴이 있는 거죠. 그런 다음에 이제 그 예외 처리가 끝나면 다시 원래 함수로 돌아와서 실행을 하거나, 또는 꼭 원래 함수로 돌아오지 않는 경우도 많아요. 근데 이제 뭐 어떤 경우에는 그땐 정상적으로 종료를 해라, 더 이상 작업할 수 없으니까, 이런 경우들도 있고요. 예외 처리, 예외 유형에 따라서 처리 방법이 다른 거죠. 그럼 이제 각 언어에서는 이렇게 최신 언어, P-L-A다, Java 등에서는 예외 처리 기능을 잘 지원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제 고급 언어의 관점이니까요. 고급 언어를 설계할 때 예외 처리 기능을 어떤 방식으로 지원을 할 거냐의 문제에서
여러 가지 고려사항들을 나열해 본 거죠. 이것도 이제 한번 여러분들이 읽어보면 되겠고요. 먼저 이제 PL1에서는 그 예외 처리 기능을 어떻게 하느냐. 네, 지금까지 예외 처리의 내용을 주로, 에러 유형 관련된 걸로 했었는데요. 그걸 조금 더 세분화를 하면, 여기서는, 컨버전 문제, 픽스트 오버플로우 문제, 0으로 나누는 문제, 언더플로우, 이런 수치 계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그런 예외가 있고요. 프로그램 테스트 관련된 것도 있고요. subscript rate라든지 string의 range라든지 어떤 뭐 사이즈를 체크해야 되는지 이런 경우들이 있고요. 입출력 관련된 경우들이 또 여러 가지가 있고요. 네, 이렇게 예외들이 여러 가지 유형으로 구분해서 각각에 대해서 해야 되는데요. 이건 이제 일반적으로 모든 프로그램 개발 과정에서 발생하는 그런 주로 에러 관련된 것이 되겠고요. 이거 외에 이제 사용자가 직접 그 예외를 정의를 할 수 있는 사용자 정의 예외 처리도 있어요. 일단 먼저 PL1에서는 예외 처리 방식을 on이라는 문장이 있는데 on 하고서 이제 컨디션 조건을 기술하는 부분인데요. on 문에 의해서 예외 처리 기능을 지원하는 형태로 설계가 되어 있고요. 물론 이제 어떤 예외에 대해서 disable 시킬 수도 있어. 그 예외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리고 이제 예외가 발생하는 영역을 지정할 수도 있고요.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는 begin end에 의해서 블럭을 구성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 블록 안에서 어떤 예외가 발생하면 뭐 어떻게 한다 이런 형태로 예외의 영역을 지정을 하죠. 그럼 이제 어떤 예외가 발생했을 때 그 예외를 처리를 해야 되는데 뭐 정상적으로 종료하거나 또는 이제 그 문장이나 함수를 무시하고 다음 문장 또는 다음 문장을 실행하거나 또는 다음 문장이 아니라 exception handler, 예외 처리기에서 지정한 그런 문장으로 점프해서 분기해서 거기에 있는 문장을 실행하거나 이런 형태로 이제 예외 처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방금 전에 사용자가 예외를 정의할 수 있다고 했는데요. 사용자가 정의한 예외는 사용자 프로그램에서 프로그램 문장으로 예외를 발생하게 돼요. 그러면 이제 내가 어떤 여기서 컨디션 네임이라고 했는데 컨디션 네임이라고 정의된 예외를 발생시키고 싶으면 시그널 문장을 이용해서 발생시킨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다시 정리하면 사용자 정의 예외 처리는 on 문에 의해서 on 하고서 여기서 컨디션 네임 예외 처리 아이덴티파이어죠. 뭐 ABC 이렇게 변수명처럼 명칭 on 하고서 예외 이름을 정의를 해주고 이 예외를 발생시키려면 시그널 문에 의해서 발생을 시킨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사용자 정의 예외라고 하는 것은 여기 예외가 데이터 타입이랑 비슷해요. 그러니까 데이터 타입이라고 하는 것은 int, char, float, 구조처 이런 것들이 데이터 타입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외 처리 기능을 지원하는 그러니까 사용자 정의형 예외 처리, 사용자 정의형 예외 처리 지원하는 언어들은 예외 처리 타입이라는 변수를 선언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는 condition-name이라는 변수를 예외 처리 아이덴티파이어, 예외 처리 변수로 선언을 했고 그 예외를 발생시키려면 시그널 아이덴티파이어에 의해서 발생하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on 시그널 여기가 있네요. 여기서는 예외 이름을 end 페이지가 끝났을 때 프린트하다가 프린터 부분인가 보네요. 또는 두 번째 예외 유형, 예외 타입이라고 해야 되나요? subscript range라는 두 개의 예외를 선언한 예를 보여드렸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시그널 문에 의해서 end page라고 하는 예외를 발생시키는 그런 예외 정의,
및 예외 발생시키는 예고요. 그러면 이 예외가 발생되면 예외 처리를 해야 되잖아요. 예외 처리 루틴. 예외 처리 루틴은 여기 있어요. 14라인부터 20라인. 그래서 end page라고 하는 즉 여기 5번째 라인에서는 변수의 타입, 예외 처리 변수의 타입만 선언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 예외가 발생했을 때 어떤 일을 할 것인지 그걸 예외 처리 루틴이라고 하는데 어떤 일을 할 것인지는 여기에서 이 시그널 and value 발생하면 이쪽 14라인으로 와서 put if문을 실행하고 있네요. 이 put 문장은 지난번에 PL1 예제 소스에서 말씀드렸었는데요. 프린트문이에요. 프린트, 이 내용 프린트 3개 하고 if문에 의해서 뭐 어떻게 할 건지 이 부분이 예외 처리 루틴인 거죠. 즉 다시 말씀드리면 예외 처리 루틴, exception handler라고 하는데요. exception handling 루틴은 함수 정의랑 똑같아요. 단지 on 타입의 예외 처리 타입의 함수를 정의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시그널은 함수 콜이랑 마찬가지인 거죠. 이 예외 처리 함수를 invoke 한다라는 것은 이 예외에 해당하는 함수 콜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함수 콜을 시그널 문에 의해서 예외를 발생시킨다. 그러면 이걸 실행한다. 이걸 실행하고 돌아오거나 만약 여기서 이제 보호투문에 의해서 어디 다른 문장으로 이렇게 레이블로 하게 되면 다른 문장으로 갈 수도 있고요. 이렇게 PL1에서는 on 시그널 문에 의해서 사용자가 예외를 정의하고 예외를 발생시키고 예외 처리를 하는 이런 형태로 PL1에서 예외 처리 기능을 지원을 하고 있어요. 네, ADA나 다른 언어도 비슷한데요. ADA에서는 미리 정의되어 있는 predefined exception이라고 하는데요. constraint error, 영역이라든지 첨자, 배열의 첨자라든지 이런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아까 수치 연산 0으로 나눈다든지 이런 predefined error가 미리 ADA 언어 자체 내에서 정의가 되어 있는 예외들이 있고요. 이제 우리는 주로 이 예외 처리에서 사용자 정의 예외 처리를 중점적으로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 PL1에서는 on문에 의해서 예외 타입을 ABC, DEF 이런 예외들을 정의를 하고 예외 처리 루틴을 정의를 했었는데요. ADA에서는 그 PL1의 on 대신에 except라는 키워드를 이용해서 예외를 정의를 하는 거죠. 또 PL1에서 시그널이었는데 ADA에서는 raise 문을 사용을 합니다. 이건 이제 키워드만 다를 뿐이니까요. on 시그널을 사용을 하든 exception raise를 사용하든 그건 이제 언어 설계한 사람들이 어떤 키워드를 사용할 건지 차이만 있는 거죠. 방법은 거의 유사하고요. 그리고 이제 예외 처리 루틴, 즉 예외 처리 함수라고 해야 되나요? 예외 처리 함수를 기술하는 방법이 이제 언어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겠죠. 조금 전에 PL1에서는 그 함수 정의하는 것처럼 함수 정의랑 비슷한 형태로 정의를 했었는데요. ADA에서는 조금 다르긴 하네요. 웬절에 의해서 예외 처리 함수라고 얘기하는 게 좀 편할 것 같은데 예외 처리 루틴을 정의를 하죠. 그래서 사용자가 정의한 예외가 예외 익셉션이니까 E1, E2, E3가 있다면 E1에 대해서 예외 처리 문장들을 기술을 하고 여기 이제 반복이니까 E2에 대해서 예외 처리, E3에 대해서 예외 처리 함수를 기술하신다고 생각하면 돼요. PL1에서는 직접 E1, E2, E3 각각에 대해서 함수처럼 정의를 했던 거고 ADA에서는 웬절에 의해서 그 내용을 정의를 하는 거죠. 그리고 others 얘기는 여기 정의되지 않은 그런 예외가 발생했을 때는 others 부분을 실행하게끔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예외 처리가 예외가 발생하게 되면
예외 처리 루틴이 존재하면 해당 루틴에서 처리하고, 방금 전에 E1, E2, E3 예를 들었었죠. 뭐 E1 처리 루틴이 있다 그러면 그 루틴에 처리하는 거고, 예외 처리 루틴이 없으면 그러면 이제 호출한 프로그램으로 예외가 전파가 돼요. 이걸 이제 exception이 propagation, 예외가 전파된다라고 하죠. 예외가 전파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호출한 현재 실행하고 있는 함수에서 예외가 발생했는데 예외 처리를 못하면 이 함수를 호출한 함수로 예외가 전파돼서 그 호출한 함수 내에 예외 처리 루틴이 있으면 거기서 처리를 하는 거고, 또 거기에서도 예외 처리가 안 되면 또 그 함수를 호출한 함수를 거꾸로 이렇게 찾아가서 계속 예외 처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런 방법으로 Ada는 예외 처리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간략하게 그 예제 코드, 계략적인 것만 보여주고 있네요. exception이 여기서는 이제 numeric error하고 bad format 두 개의 사용자 정의 예외를 선언해 본 거고요. 선언하면서 여기는 이제 exception 핸들러 부분이에요. 핸들러 부분을 직접 정의하는 부분은 한글말로 얘기하고 말았었는데요. 그래서 Ada는 이렇게 예외 처리 방식을 여기 더 구체적인 예가 있네요. exception 타입, 예외 처리 타입으로 red 포맷을 선언했고요. 이것을 발생할 때는 raise문에 의해서 발생한다고 했었죠. 실행하다가 땡땡땡 실행하다가 if 문이 어쩌고저쩌고 해서 여기 if then을 하게 되면 red 포맷이라고 하는 이 예외가 발생되는 거고, 이 예외가 발생되면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예외 처리 루틴으로 점프를 하는 거죠. 이 예외 처리 루틴이 어디에 정의되어 있냐면 여기에 정의되어 있어요. exception 횡절에 의해서 정의한다고 했었죠. 이건 이제 프로그램의 저 뒷부분 한쪽에 그 예외 처리 루틴만 정의한 곳이 어디 있겠죠. 여기서는 이제 프로세스 P 안에 정의를 했는데, 어쨌든 예외를 선언하고 사용자 정의 예외, 여기 raise 문에 의해서 발생을 하고, 이 발생되면 횡절을 실행을 하는 거죠. 여기는 이제 문장들이 있어야 돼요. 이 문장들은 생략을 했네요. 핸들러 바디원이라고. 이런 방식으로 Ada 언어에서는 예외를 처리하고요. 예외 전파 얘기는 조금 전에 얘기했었죠. 자체적으로 해결이 안 되면 콜한 함수로 전파. 또 여기서 해결이 안 되면 이놈을 콜한 함수로 전파. 여기서 해결이 안 되면 이놈을 콜한 함수로 계속해서 예외가 전파된다. 이런 얘기고요. 그 예는 보지 않아도 될 것 같고요. 여기도 Ada에서 소스 코드 예가 있네요. 다음 이제 여러분들이 C++은 자주 보게 되니까요. C++에서는 try catch 구문에 의해서 예외 처리를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try 구문은 여기 이제 문장들이 많이 있을 텐데요. 이 블락 중괄호 열고 중괄호 닫고 여러 개의 문장들 요 내에서 예외가 발생하면, 즉 예외의 스코프를 정의하는 것이 try 구문이죠. 그래서 여기 try 구문 내에 있는 문장들을 실행하다가 예외가 발생하면 그러면 catch로 예외 처리기로 점프를 분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예외 유형에 따라서 이 어떤 캐치문을 실행할 건지, 즉 C++에서는 예외 처리 루틴, 예외 처리 함수라고 하는 게 편할 거라고 얘기를 했었죠. 이게 이제 이 부분이 1번 예외라고 하자. 1번 예외가 발생하면 이걸 실행하고, 2번 예외가 발생하면 이걸 실행할 텐데, 물론 예외는 이제 try 부문 요 안에서 발생을 하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발생한 예외가 어떤 처리기를 실행할 건지를 찾아가야 되잖아요. 그 찾아가는 방법은 formal parameter를 통해서 구분해서 찾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신텍스가 구성되어 있죠. 그래서 결국 C++의 예외 처리는 이 캐치문이 exception 예외 처리 루틴이에요. 예외 처리 함수. 그래서 이게 하나의 함수라고 1번 예외에 대한 처리 함수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캐치라는 함수. 2번 예외에 대한 예외 처리 함수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즉 예외 처리 함수는 모두 동일하게 catch라는 이름으로 되어 있어요. catch라는 이름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catch 요 함수를 실행할 거냐,
두 번째, 이 함수를 실행할 거냐를 어떻게 찾아간다고 했었죠? 여기 이제 포멀 패러미터가 한 개인가 두 개인가 세 개인가 개수가 다를 수도 있고요. 타입이 다를 수도 있죠. 이 포멀 패러미터의 타입하고 개수에 따라서 이 발생 환경에서 그 포멀 패러미터의 유형에 따라서 1번 캐치문을 실행할 건지 2번 캐치문을 실행할 건지 결정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정리하면 C++의 예외 처리는 try 부문에 의해서 예외 처리 영역을 결정해 주는 거, 지정해 주는 거고요. 그렇고 try 구문 내에서 예외가 발생하면 캐치문 또는 캐치 함수로 점프가 일어나서 거기서 예외 처리를 하는 이런 형태로 사용자 정의형 예외 처리가 가능하다라는 거죠. 뭐 캐치를 캐치올로 해서 모든 예외를 다 처리할 수 있는 이런 부분도 있고요. 예외를 직접 발생시키고 싶으면 throw문을 사용해요. 이 throw문은 조금 전에 PL1에서는 시그널이었고요. ADA에서는 뭐였죠? raise문이었죠. 그 시그널 raise문에 해당하는 것이 C++에서는 throw라는 키워드를 이용해서 throw문이라고 하죠. 그래서 throw문이라고 한 이유는 여기 예외 처리기 함수 이름이 catch였잖아요. 그래서 야구에서 투수가 공을 던지면 포수가 받는 것처럼 throw, catch, 던지고 받고. 그래서 예외를 발생시킬 때는 throw, 던지면 catch에서 받는 거죠. 그래서 그런 개념으로 throw, catch라는 용어를 사용을 한 거죠. 예, 그 예가 여기 설명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다음은 이제 자바에서 예외 처리 방식인데 자바도 C++랑 유사한데 조금 다른 점이 있거든요. 일단 자바는 객체지향 클래스, 객체 형태로 정의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다른 점이 있고요. 우선 자바에서는 예외 종류가 두 가지로 구분하고 있네요. System Defined 또는 Predefined Exception이라고 하는 시스템에서 정의된 예외가 있고요. 이 부분은 주로 이제 에러가 여기에 해당되는데요. 아까 뭐 수치 현상, 뭐 입출력, IO exception, 입출력 관련된 거, index out of bounds, 배열의 첨자 범위라든지, 배열의 저장 관련해서 exception을 발생한다든지, 뭐 이런저런 시스템에서 정의한 runtime exception 클래스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사용자 정의 exception. 사용자 정의 exception 중심으로 얘기한다고 했었죠. 그 두 가지로 구분을 했고요. 자바는 객체 지향 언어라서 이제 객체 형태로 표현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자바 객체 오브젝트의 하위 클래스로 throwable 클래스가 있고요. 이 throwable 클래스의 하위 클래스로 error 클래스, 그 다음에 exception 클래스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 거죠. 그 error 클래스는 실제로 에러예요. 링키지 에러, 버추얼 머신 에러 등등 어떻게 처리할 수 없는 불가피한 그런 에러를 에러 클래스로 정의하고 있고요. exception은 이제 핸들링이 가능한 exception, runtime exception. 또 이제 exception은 이제 runtime exception, 뭐 checked exception 이렇게 나뉘는데요. runtime exception은 arithmetic exception 등등 시스템 정의형, checked exception은 사용자 정의형, 프로그래머가 정의하는 그렇게 클래스 구조로 정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예를 보여드리고 있네요. 클래스 myException이라는 클래스를 사용자가 정의할 수 있고요. 이것은 이제 exception 클래스로부터 상속받는 그런 child 클래스로 정의를 하고요. 예외를 발생할 때는 throw 구문에 의해서 발생을 시키고요. 이런 형태로. 네. 그래서 자바라는 언어 자체가 C 언어 패밀리거든요. 그래서 C 언어랑 신텍스, 뭐 중괄호 열고 닫고를 사용한다든지 이렇게 유사한 점이 매우 많죠. 그래서 예외 처리 부분도 C++처럼 try, catch, throw라는 키워드가 같이 뭐 유사한 점이 많이 있는데 자바는 객체 지형 형태로 예외 클래스를 정의하는 방식으로 사용자 정의 예외를 처리한다는 거죠.
이 뒷부분은 그냥 아까 checked exception, unchecked exception 이렇게 구별한 예고요. 여기 이제 자바 소스 코드 예를 보이고 있네요. try 구문, 또 catch 구문, 이건 네, 예를 보시면 이건 네,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뭐 자바에서는 finally 절이라고 있는데요. finally 절은 최종적으로 불가피하게 끝날 때 꼭 실행해야 되는 내용들을 finally 절에 기술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try catch 구문에 의해서 예외가 발생했는데 예외가 발생하더라도 그냥 끝나면 안 되기 때문에 할당된 메모리를 반납한다든지 그게 가장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인데요. finally 절에 어떤 프로그램 실행 과정에 new에 의해서 벡터를 생성했었어. 그럼 메모리가 할당되었잖아요. 힙에서. 그러면 이 끝날 때 예외가 발생해서 끝나려면은 메모리를 반납하고 끝나줘야 되는데 이 반납하는 부분을 주로 이제 파이널 리전에서 어쨌든 메모리 반납뿐만 아니고 또 그거 외에도 다른 뭔가를 실행하고서 끝내야 된다면 그런 실행해야 될 내용들을 파이널 리전에 기술하는 그런 기능을 자바 언어는 지원을 하고 있는 거죠. 네, 뭐 자바 언어는 C++보다 더 뒤에 설계된 언어이기 때문에 예외 처리를 C++보다 더 개선된 점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파이널 리절이 추가되었다라는 그런 얘기예요. 네, 여기까지가 예외 처리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